싱글 남녀들이라면 이맘때 꼭 듣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5월의 신부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5월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은 몇 월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나요? 제 느낌에는 네. 12월인 것 같아요. 12월이요? 네. 왜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는 시기도 연말에 하시는데 보통 이제 주변에 결혼들을 많이 하면 자극을 받아서 그쵸. 나도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12월에 좀 결혼들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올해를 좀 안 넘기고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요, 10월도 은근히 청첩장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10월은 어때요? 네, 그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2021년도 그 자료를 보면 10월의 혼인 건수 근데 9번째였습니다. 9위. 아. 네. 재미있는 현상은 11월과 12월이 정말 1위와 2위였어요. 가장 오. 많이 결혼을 하는 달이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0월까지는 여유가 있다가 이제 2달 남았을 때 막 불이 나게 막 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싱글 남녀 여러분 아직 올해 2달이 남았습니다. 네. 네, 2달 동안 뭐 결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다양한 또 정보들, 또 연애에 관한, 또 결혼에 관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결혼과 만남까지 모두 다 시원하게 골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이상형을 찾겠다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꼭 결혼 막 이건 아니더라도 이상형 찾을 거야 막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결혼 정보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원의 이상형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닌데요. 뭐 일반적인 결혼 정보회사들이 가입을 할 때 가입 기준이 있어요. 보면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 네. 에 따라서 가입비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회사도 알아봤더니 이제 뭐 일반적으로 또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시는 얘기가 보통 일반 평범한 직장을 만나시는 직장인을 만나겠다고 하면 가입비가 보통 200~300만 원. 거기서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찾겠다. 안정적인 직업군을 만나겠다고 하면 가입비가 한 뭐 400~500만 원. 여기에 이제 전문직 을 만나겠다 하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이제 가입비가 되고 뭐 명문가 이런 분들은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까지도 이제 가입비가 되는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게 우리 지난주에도 슬기 씨랑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상형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나를 원해야 어떤 만남이 되는 건데 무조건 내가 이런 이상형을 원해서 이런 직업군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소개해서 교제나 결혼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커플 매니저로서 들더라고요. 이게 남녀 간의 만남, 특히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굉장히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월등한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억지로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교제나 결혼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회원들의 이상형으로 가입비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은요, 참 이상형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저희 회원들도 간혹 뭐 이런 이상형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뭐 물론 이제 대부분 가입할 때 이상형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조금 비현실적인 이상형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60대 중반의 남성이셨는데요. 이분이 초혼이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노후 준비도 해놓고 하고 나니까 이제 가족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가입 문의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조건을 여쭤봤더니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중반에. 그래서 대충 가능한 나이를 따져봤더니 뭐 20살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뭐 물론 이제 노후를 같이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소개를 해줄 수 있지만 출산이 가능한 여성은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어떤 남성은 이제 이분은 50대 초반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네. 이제 평범한 직장의 엔지니어였어요. 이분도 네. 역시 초혼이었는데 이분의 이성상 여성 의사나 약사,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이게 슬기 씨가 생각해도 이 만남이 가능할까요? 슬기 씨 그동안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쵸. 뭐 슬기 씨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 여성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또 이성상이 있을 텐데 네. 보통의 전문직 여성분들은 같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나 직업을 가진 분을 원하거든요. 저도 남성에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직업군을 뭐 만나고 싶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의 말씀이 더 재밌어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내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건데 내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주변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도 이제 정중히 또 말씀드렸죠. 이제 회원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슷한 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원하신다면 비슷하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나이대 여성분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지만 네. 이제 전문직 여성까지 소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네. 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제가 나이까지 기억을 해요. 84년생 84년생? 남성이었고요. 역시 초혼이었고 이분은 되게 잘생기고 직업도 되게 좋은 남성이었는데 이분의 이성상이 되게 또 특이했어요. 뭐냐면 보통 남성들 아시겠지만 본인보다 나이 어린 여성 선호하잖아요. 그쵸. 비슷하거나 뭐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연하는 안 돼. 꼭 연상이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연하인 여성에게는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지네요. 연상에게만 그런 매력이 느껴지고 그래서 재혼도 괜찮고 나이도 7, 8살 이상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자기 관리가 잘 된 외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또 이해는 되는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멋진 연하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실제 가입해서 여러 번 이제 좋은 만남도 가지셨는데 결혼까지는 안 되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연상을 굳이 고집하셨던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이상형을 가진 회원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무조건 연상 뭐 이런 분은 제 주변에도 딱히 없는 것 그쵸. 같기도 해요. 네. 신기하신 분이네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형은 뭔가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우는 또 이상형이 추상적이지가 않다면서요? 네, 저희는 항상 뭐든지 또 구체화하는 네. 저희 그 커플단의 10만 명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상형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얘기하시는 이상형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학력, 직업, 소득, 그리고 재산, 뭐 외모에 있어서 외모와 몸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 경제력, 그리고 이제 성격. 그래서 이제 총 9가지 요소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적인 매력, 그리고 가정 환경, 성격,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4가지를 커플단 내에서는 그러면 남녀 속의 이상형을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회원가입 신청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저희 사이트에 프로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이제 프로필 등록하는 과정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어떤 조건의 비중을 합산해서 100이 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직업이 중요하다. 상대의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 사회 경제적 조건의 비율을 높게 하시면 되고요. 네. 나는 그거보다 외모가 중요하다. 어떤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 하면 신체적 매력 조건의 비중을 높게 해서 전체적인 비율이 합산이 이제 100이 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사실 저희가 이 그 배우자 조건 이제 합산 외에도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는 사이트에는 이상형 신청이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본인의 이성상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들의 어떤 이상형과 다른 점, 저희는 무조건 어떤 직업, 뭐 어떤 학력, 나와 별개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의 그 이상형 조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와 어쨌든 어울리는 상대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보다 조금 더 낮아도 되는 이런 조건들을 이제 저희는 선택해서 이제 작성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매칭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비율을 또 맞춰서 또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어서 더욱더 나한테 꼭 맞는 내가 원하는 이성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너는요. 회원들의 이상형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원들의 이상형을 보면 요즘 싱글 남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커플단넷은 회원들의 이상형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네. 선우 결혼문화연구소가요, 전체 회원 중 배우자 조건 중요도에 응답한 회원 52,378명, 남성은 25,450명이고요. 여성은 26,928명의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네, 약 53,000명이라면 정말 요즘 싱글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 경제적 성취, 신체적 매력, 가정 환경, 성격 이 네 가지 중에서 싱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또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학력, 직업, 소득, 재산 등을 대변하는 게 바로 사회 경제적 조건인데요. 이 사회 경제적 조건의 중요도에 대해서 남성은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대답이 21.9%, 여성은 중요하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답변이 36.5%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 남성의 1.7배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도 여성들이 참 남성의 경제력, 직업 많이 본다라는 생각은 해왔는데 네, 맞아요. 이 조사 결과로도 여실히 드러난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회원들하고 참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대부분 남성의 직업, 경제력에 대해서 항상 이성상을 이야기하긴 하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남성은 여성과 어떻게 다른지 또 궁금하네요. 남성은 신체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의 대답을 했는데요. 31.7%가 이제 신체 매력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은 18.3%로 이제 답변이 됐는데요.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조건보다는 신체적 매력을 조금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짜 신체적 매력에서 남성은 31.7%, 여성은 18.3%. 이 수치만 봐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보고 또 여성은 남성의 능력을 본다는 말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여성 회원 한 분 상담을 했는데 네. 이분은 정말 극단적으로 경제력만 보시더라고요. 오, 네. 나이가 그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나이 차이도 뭐 띠동갑 이상도 괜찮다 하시면서 남성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고 네. 경제력만 좋으면 만나겠다, 그런 사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 이제 뭐 그런 경우는 간혹이지만 네. 어쨌든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배우자 조건에서 또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다음 바로 배우자 조건 중에 성격입니다. 남성은 27.5%, 네. 여성은 25.4%가 배우자 조건 중에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성격을 진짜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부분들보다. 네. 근데 사실 이 성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만나기 전에는 잘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성격은 만나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쵸. 그래도 이제 그 매니저한테 이분 성격 어때요? 이분 어떤 성향이에요? 라는 걸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근데 저도 항상 좀 의외인 게 저희가 보는 회원의 성격과 네. 회원들 이성에게 보여지는 성격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으세요. 오. 그래서 저희랑 대화할 때는 굉장히 상냥하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분명 미팅에 나갔을 때 상대는 이분에 대해서 그분 매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어떤 경우는 저희랑은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굉장히 뭐 말씀도 없으시고 간혹 뭐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차갑게 한마디 하시고 이런 분인데, 만난 이성에게는 나가서 굉장히 또 상냥하게, 네. 네, 그리고 뭐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다라고 심지어는 얘기를 오.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참 매니저가 회원의 성격을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회원들도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이 성격이라는 게 참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나랑 맞는 성격인지 아닌 성격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선우가 성격도 매칭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오. 해서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저희 이제 성격 검사라는 게 있어요. 슬기 씨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사실 한번 해봤는데, 이게 성격 검사가요, 그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상대의 성격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의 성격을 체크하는 게 한 113문항 정도 되고 네. 상대의 선호하는 성격을 체크하는 게 60문항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해보면 약간 좀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쭉 작성을 하고 보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네. 결과에는 이제 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상대 이성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의 여성과 만났을 때 성격적 조화도가 높은지 오, 그거 좋다. 네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떤 이제 내가 평소에 내 성격이 이렇다 하면 조금 더 이제 뭐 단점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상대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되죠.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요거로 또 매칭도 합니다. 성격 매칭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성격, 기피하는 성격을 체크해서 이제 예전에 성격 매칭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사이트에 보면 이상형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기피하는 성격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싫다 하는 성격 2가지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네. 그 성격의 회원들은 이제 제외되고 나에게 이제 매칭이 되게 되고요. 사실 성격은 뭐 내가 만나서 판단할래, 뭐 내가 뭐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판단되시면 네. 굳이 체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성격 매칭으로 2011년도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특허요? 네. 결혼정보에서 뭐 특허 받았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외에도 특혜가 8개, 매칭에 관한 특허가 8개나 있는 게 저희 선우 커플 단넷입니다. 네. 진짜 최초의 결혼정보 회사여서 그런지 정말 수치화되어 있고 조금은 더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특허까지 받아서 조금은 더 매칭을 좀 매끄럽게 해주고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한데 특허라니. 해보세요. 성격 검사. 네,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성격 검사를 하게 되면 진짜 나랑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우자 조건 중요도, 다음은 신체적 매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 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제 배우자 조건 중 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남성, 여성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남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답변한 분들이 31.7%, 네. 여성의 경우는 18.3%,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이 오.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성들이 외모 본다 했는데 그쵸 결국 이렇게 조사 결과로도 여실히 네. 항상 나타납니다. 그쵸? 네. 그냥 아 진짜 보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확인을 하니까 진짜 보는 거네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남성 회원 한 분의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왜요? 남성이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네. 이제 매칭을 이제 진행한 부분에 제 회원은 아니셨어요. 여성이 제 회원이셨고 네. 남성이 이제 제 회원이 아니셨는데 네. 이제 제가 매칭을 주선했다는 거 알고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네. 이제 이유는 이분은 남성이 이제 74년생이었고요. 그 되게 전문직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님, 서울대를 졸업하고 네. 원장님이셨고, 근데 제 회원도 못지 않았어요. 제 회원은 나이는 이제 83년생이었고요. 네. 변호사였어요, 여성 변호사. 근데 이제 이 남성 74년생이고 제 여성 83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나이 차이를 전 어느 정도 볼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제 회원은 남성만 괜찮으면 뭐 나이 차이 괜찮아요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83년생 여성 변호사를 소개를 했는데 네. 여성분이 외모는 좀 평범하셨어요. 뭐 아주 화려하게 예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인상이 좀 참해 보이는 이런 분이셨는데 네. 남성이 보기에는 이제 본인 스타일이 전혀 아니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성이 학력과 직업 아무 상관없다. 학력도 안 보고 직업도 아무것도 안 봐요. 단지 어리고 예쁜 것만 보는데 매니저님 왜 저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냐면서 예,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좀 이 정도면 나이 차이도 적지 않으시고 대화가 좀 통하는 상대를 만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했더니 네. 본인은 그냥 이쁘고 어린 여성과만 대화가 통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남성분들이 이렇게 능력 있고 나이들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외모를 더 많이 보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막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막 언니들이나 막 지인들 보면은 내 남자친구 너무 못생겨서 좀 부끄러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얼굴 결혼식장에서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얼굴 따지지 말라고, 그냥 착하고 그냥 평생 같이 할 사람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남편 얼굴이 기억나는 거는 그닥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결혼하면 사실 이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결혼 전에는 이렇게 또 외모도 따지시고 그렇게들 합니다. 네. 그 이 외모에 있어서 또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신체적 매력을 결정하는 게 인상과 몸매입니다. 뭐 단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키와 체중 해서 이제 체형도 같이 어떤 신체적 매력에 포함이 되는데, 슬기 씨는 남성 볼 때 얼굴을 보세요? 아니면 몸매를 보세요? 둘 다 포기할 순 없지만 저는 인상을 봐요. 인상이 뭔가 과학이지 않을까요? 인상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네, 몸매를 보는 비중. 남성은 45.53%가 네. 몸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38.51%가 몸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분들이 훨씬 높기는 하네요. 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이제 여성을 볼 때 몸매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네. 보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성은,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남성은 31.7%가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은 61.49%가 인상이 중요하다. 슬기 씨가 그러니까 네. 슬기 씨가 약간 이제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오. 다수의 여성 의견에 들어가셨네요. 네, 그렇네요. 62.49%.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 외모를 가꾼다 할 때 보통 성형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이제부터는 몸매 관리하시는 거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남성이지만 이제 피부 관리. 그렇죠. 인상 이제 좋게 보이시려면 많이 피부 관리 웃으시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주기 위해서. 네. 저는 뭔가 웃고 얼굴이 예쁘고 막 이런 거로도 생각을 했는데 아, 운동을 오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생겼네요. 이제 네, 운동 몸매 빼먹지 관리. 말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면은요, 수치만 봐도 남녀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배우자 조건 중요도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항목은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네. 요즘엔 또 드라마 제목도 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백그라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남성, 여성 그 배우자 조건 중요도에서 네. 이제 가정 환경의 중요도를 보면 남성 18.9%, 여성은 19.7%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날 때 뭐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낮은, 이제 중요도에선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정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결정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그 가정 환경이 나이에 따라서 또 중요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정말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결혼 정년기 회원들, 이제 여성 37세 미만, 남성 41세 미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조금 이제 낮아지죠. 특히 이제 재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이런 비율이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오. 그런데 보면은요, 부모님의 뭐 재력,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해도 뭔가 나랑 만나는 그런 당사자가 직업이나 학력 등이 안 좋을 경우라면은 만남이 그렇게 막 잘 성사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소개를 했던 제 회원이 계세요. 네. 부모님이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었어요. 대단한 네. 재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이제 학벌이 좋으셨고 그 유치원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셔서 재력이 한 500억 정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따님 한 분, 아드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따님이 이제 시집을 갔고 네. 아들에게 사실은 이제 아버님은 이 유치원들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아드님이 아무래도 이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금 보호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러신지 뭔가 이렇게 그 학력이 뭐 좋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능력이 어떤 뛰어나거나 네.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던 거예요. 아버님도 이제 그걸 아신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 유치원을 잘 물려받아서 아주 잘 운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부족하셨는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며느리감은 찾는데 똑똑한 며느리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 이제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이 유치원을 잘 운영을 해줘요. 그래서 여성 교사나 아니면 좀 이제 학벌이 좋은 여성분들을 이제 원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집안 재력이 400억, 500억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소개하면 뭐 본인은 좀 평범했어요. 이제 본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학벌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 아버님은 그 유치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 이렇게 이제 비전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이 만남은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여성분들이 만나고 나면 더 안 만날래요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남성다운 매력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게 이유였어요. 물론 그 재력은 너무나 탐이 나지만 네. 뭔가 그래도 이성으로서 끌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남자다움이나 뭔가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쵸.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성향이 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팅은 자주 진행이 되는데 어떤 교제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제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재가입까지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셨는데 오, 다행이네요. 이제 처음에 아버님이 바라시던 조건보다는 조금 이제 평범한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제 서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신 거여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게 봤는데 어쨌든 경제적 부모님의 가정 환경이 좋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결혼이 뭐 잘 되거나 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본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53,000명의 싱글 남녀들이 답한 배우자 조건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요즘의 결혼 세대 이성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남녀를 소개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배우자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그 사회 경제적인 조건, 가정 환경, 성격, 뭐 신체 매력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로서 중요도를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중에 성격을 제외한 사회 경제적 조건, 신체 매력 그리고 가정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개개인의 어떤 배우자 지수를 저희 선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뭐 학력을 얘기할 때도 단지 뭐 어디 국내의 어떤 지방대, 뭐 전문대, 뭐 4년제대, 뭐 서울의 뭐 이렇게 대학 뭐 요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나누거든요. 근데 저희 커플단넷의 그 학력은 네. 전 어떡해요? 세계에 있는 전 세계요? 네,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대학을 점수화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수화를 합니다. 학교 한 가지만 가지고. 우와. 네. 직업은 이제 1,400개 이제 직업을 또 점수해서 세밀하게 네. 이렇게 나누고요. 뭐 뭐 부모님의 학력이나 직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수화를 하는 거는 이 회원이 이런 어떤 배우자, 그러니까 신체적 매력이나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 조건을 합산해서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의 이제 호감도, 적합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이 배우자 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이 회원의 배우자 지수에 걸맞는 이제 상대 회원을 찾아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매니저가 한 명 한 명 하고 보는 차원하고 틀려요. 뭐 한국만 해도 싱글이 700만 명이 넘고 네. 전 세계로 보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회원들을 정말 하루에도 다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이 배우자 지수를 통해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배우자 지수를 뭐 회원을 등급화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 등급화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뭐 가입비를 얼마 냈냐 이런 거로 사실 뭐 회원들의 등급을 매기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회원에게 적합한 상대를 찾아주기 위한 이제 회원의 프로필이 세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게 저희 바로 이제 배우자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배우자 만남의 과정이 이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다 세분화 시켜 놓으면은 진짜 정말 많은 싱글들에게 좋은 만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이 배우자 지수는 회원을 등급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우자로서의 적합도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또 평가해서 속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체계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들이 저희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하실 때 프로필을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네요. 저희 매니저들도 보통 이제 회원들이 신청서를 이렇게 가입 신청서 프로필을 등록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한 번 더 검증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셨는지 항상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 업무할 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놓은 곳을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이성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혼인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맞아요.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뭐 초혼 재혼 상관없이 이제 맞습니다.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예전처럼 나이에 밀려서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고, 그건 이제 마음의 준비. 그리고 어떤 이제 경제적인 준비가 되셨을 때를 이제 결혼 정년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만큼 다양한 시점에 또 결혼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희 이제 커플 매니저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또 많은 싱글들이 생각하는 그런 설문조사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더 선호에 대해 알아보고 싶고, 또 가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이 자막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쓸쓸하게, 춥게, 가을 보내시고 겨울 보내시지 마시고요, 선우와 함께 하시면 날짜,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